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멘탈 관리 잘해야겠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 무덥고 습하고 아주 시끄러운 하루예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이 진국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저 진국일 좋아하는데 하여튼 진국인지 아닌지. 제 주위에도 진국이 많네요. 다행스럽게 우리 찐팬들도 진국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요, 그 내가 오래 사귀어도 괜찮은 진국인지 아닌지 그런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준다. 그 사람을 항상 먼저 배려해주고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그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모든 걸 맞춰줄 때 이 자신도 모르게 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난다. 그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하거나 최소한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여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 넘은 요구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한들 여러분의 그 입속만, 자신의 입속만 챙기거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10길 물 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겉보기에 좋은 사람보다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후회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져요. 도움이 됩니까?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요즘 또 게이밍 모니터가 좀 뜨는 것 같은데, 이 디스플레이 업계 새로운 또 구세주로 떠오른답니다. 게이밍 모니터가. 중국에 이어서 중동에서도 게임 시장이 본격 열리고 있어요. 이 고성능 게임에 맞게 해상도와 주사율을 끌어올린 모니터인데 이 가격도 사무용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게이밍 모니터 특성상 경기를 타지 않는 데다가 이 게임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효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는 말 그대로 게임에 최적화된 모니터입니다. 과거에는 사무용 모니터로 게임을 해도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고사양 게임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 모니터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사양 게임일수록 화면이 빨라요. 부드럽게 전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반응 속도도 빠르고 화질도 좋아야겠죠. 이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는 e스포츠하고 게임 산업인데, e스포츠는 프로게이머끼리 경쟁하는 게임이에요. 종목은 뭐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다양한 게임이 있던데, e스포츠는요,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 IOC가 공인한 올림픽이 열릴 정도로 글로벌 위상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e스포츠 월드컵도 빅 이벤트로 꼽히는데, 이 게이머가 급증하다 보니까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은 21년 1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23억 달러, 2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 차원에서 e스포츠와 게임을 키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더라고요. 야, 사우디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세계 1,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도 게임 업계의 큰 손이고, 이들 국가는 30대 이하 인구가 60% 이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성도 밝다고 합니다.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커지다 보니 기업들도 시장 공략 속도를 높입니다. 이 게이밍 모니터 가격은 일반 모니터의 2배에 이른다고 했죠. 수익성이 높고요. 이 주로 게이머 사이에서
교체 수요가 많은 만큼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3조 원에서 2033년에는 24조 원 정도로 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현재 고사양 제품은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주도합니다. 이 중저가 시장은 대만의 아수스하고 미국의 델 등이 잡고 있어요.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니까 게이밍 모니터의 올 1분기 기준 점유율이 삼성은 20.6%, LG는 14.1%였어요. 이렇게 삼성과 LG는 올해 그 6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이 모니터를 잇따라 출시를 했고, 삼성이 지난달 말 출시한 오디세이 올레드 두종은 출시 한 달여 만에 2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LG가 4월 출시한 울트라 기어는 이 스포츠 월드컵의 공식 모니터로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필립스, 아수스 등도 올레드를 적용한 게이밍 모니터를 잇따라 내놓고 있네요. 최근에 e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서 개최되다 보니 게이밍 모니터의 수요도 급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e스포츠 올림픽을 앞두고 기업 간의 제품 출시하고 이 마케팅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마케팅 전쟁 아주 치열할 거라 합니다.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응?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들어서는 용인이죠.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 대량의 경기를 공급할 3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가지고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29일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345kV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6월 25일 기재부로부터 사업 예타 면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총 면적은 2,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네요. 그리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초 기준으로 19개의 생산 팹하고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이고, 올해부터 2047년까지 약 622조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모두 16개의 팹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삼성은 그 하이닉스가 팹을 건설하는 클러스터에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팹을 건설하는 그런 클러스터에만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다 보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이 관건이겠죠. 이에 따라서 정부가 클러스터 가동 초기에 용인 반도체 산단 내에 3기가와트급 LNG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를 먼저 넣고, 나머지 7기가와트의 전력은 송전망을 확충해서 호남권에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동해안의 그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네요.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4개 노선에 345kV의 그 송전선로예요. 송전선로로 총 길이가 1153km. 기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입지 선정하고, 27년에서 28년 환경 영향 평가, 28년 주민 의견 청취, 28년에서 29년 실시계획 사업 승인, 31년은 구간별 공사 착수 등 그런 단계를 거쳐서 203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HBM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그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K반도체 핵심으로 떠오른 HBM이 6세대 HBM4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변모를 할 거예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4부터 맞춤형의 방점을 찍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5세대까지 HBM 경쟁 구도가 다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 삼성은 고객사들부터 맞춤형 HBM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커스텀 HBM4를 개발하는데요. 일단 최근 HBM은 커스텀 HBM이라는 표현이 붙기 시작했어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이제는 범용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삼성은 올해 각 사업부의 우수 엔지니어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차세대 HBM 전담팀을 구성하고 커스텀 HBM 최적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진행합니다. HBM4부터는 GPU랑 HBM을 연결하는 그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베이스 DI는 그 D램을 쌓아서 만드는 HBM 밑단의 핵심 부품인데 HBM 퍼부터는 베이스 DI의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기능을 넣기 위한 그런 로직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직 공정을 넣을 수 있는 커스텀 메모리 시장이 시작되고 있고 커스텀 HBM이 곧 대세가 될 거라 하죠. 이제는 파운드리에서 로직 공정을 거치는 기업 맞춤형 칩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6세대 HBM 퍼부터는 맞춤형 제품을 위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랑 협업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삼성은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HBM3 12단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최대 고객사죠. 엔비디아의 HBM3 8단과 12단 품질 테스트 진행합니다. 삼성은 HBM4의 경우 25년 샘플링, 26년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고 오는 31일 삼성은 올해 2분기 확정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차세대 로드맵을 공개할지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죠. 하이닉스는 지난 25일 열린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하이닉스는 HBM4의 12단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출하를 예상했고 HBM4 16단은 26년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은 메모리 산업은 과거 소품종, 이 대량 생산 이런 구조에서 이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제품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전 다품종이요, 다품종.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장기 공급하는 이제 주문형으로, 이 주문형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면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죠. 대응 역시 과거보다 쉬울 수 있는데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 증가랑 가동률 회복이 되면서 25년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각 기업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업계 일각에서도 HBM4부터는 경쟁 양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삼성은 반도체 설계랑 제조,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죠. 지금까지는 경쟁 상대기도 했던 기업들이 기술 유출 우려로 계약을 꺼냈다면 이제는 다시 기회로 정의할 겁니다. 이제는 그 빅테크의 AI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기업별 최적화가 가능하면은 삼성은 차세대 HBM 시장에 맞게 전략을 잘 짠 거죠. 다만 삼성은 대형 고객사가 필요한데 최근 일부에서 AI 투자 회의론이 나오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HBM4부터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겠죠. 삼성전자가 잘하리라 믿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무더위 슬기롭게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